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스타 톡톡의 정유신입니다. 오늘도 우리 소아과 우리 교수님이시자 또 피부, 뇌 이런 쪽에 다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은 지금 보시는 분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인의 소양증, 소양증 문제 아시죠? 소양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그래서 노인 가려운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또 오면 사실 이제 우리 저는 나이가 좀 드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번에 한번 좀 이렇게 제가 방문해서 나오다 이랬더니 딸이 같이 오더니 아빠 효자손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제 벌써 그런 나이가 돼서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 노인성 소양증이 뭐 피부 가려움 뭐 이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떻든 이제 일단은 이제 가려움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원래 사실 어르신들의 한 그 70세가 넘으시면요, 한 50%는 가려움증을 갖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피부적으로는 보면 연세가 들으시면 뭐 쭈글쭈글 하시고 또 건조해지잖아요. 되게 이제 그게 피지선하고 땀샘 이런 분비가 이제 노화되면서 온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수분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 수분 유지가 안 되면 각질 같은 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잘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뭐 팔, 다리 같은데 외부 쪽으로 일단 각질 같은 거 생기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다리 같은 가려움은 우선 뭐 70세 연세 되신 분의 한 반 이상은 가려움증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조만간에. 아니 근데 그 가려움증이 이제 단순한 이제 그 노인성 소양증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반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뭐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세 정도가 되면은 한 절반이 그러니까 가려움증을 느끼는 할이죠. 10대 이상은 절반 아니지만 30~40% 있는 거죠. 가려움. 뭐 그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있다 해서 뭐 놀라실 필요는 없는. 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 같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하여간 좀 더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가려움증이 단순한 가려움증. 가려움증이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가려움증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담즙 정체가 놓으면 또 피부가 가렵거든요. 그래서 간 질환이 있을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피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가려울 수가 있고요. 또 당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려움증 증상이 많습니다. 이게 당하고 들어야가 되긴 해. 그럼 이거 좀 간단하게 검사는 어떻게 해요? 뭐 가려움증이 있으면 뭐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가려운 게 아니라 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검사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간 질환이 있는지 또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콩팥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대한, 왜냐면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면 가려움증을 느끼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또 당뇨에 대한 검사를 또 해야 돼요. 또 그 외에도 뭐 사실은 이 약 때문에 또 가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고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고지질 이렇게 낮추는 약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약제에 의한 것인지를 좀 확인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항생제들을 또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검사가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요약하면은 이제 뭐 단순한 가려움일 수 있지만 조금 이제 뭐 이게 좀 다른 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 좀 알기 위해서는 피부 알러지냐, 아니면 내장의 이슈, 그렇죠, 간장, 신장, 췌장 뭐 이런 쪽에 또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약물, 뭐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쓰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뭐 고혈압약일 수도 있고 당뇨약일 수도 있고 뭐 또 고지질, 고지질 혈중약 같은 거, 이런 것들, 항생제 이런 것들, 항생제 대표적인 그런 거 뭐 그런 거는 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검사하는 건 이제 병원을 가는 거긴 한데, 어디에요? 가면 피부과? 내과 피부 관련돼 있으면 이제 피부과를 가셔야 되는 거고요. 간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이나 당뇨를 하려면 내과를 가셔야 되는 거죠. 뭐 사람마다 틀리긴 틀린데. 그 걱정의 강도를 보면은 일단 내과 가서 그 내과 가서 우선 그 내장에 어떤 것 때문에 이슈가 생기지는 못할 것인 게 이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기본 치에서 있을 그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은 뭐 발진이 있다든지 몸에 뭐 그다음에 이제 피부 알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약물에 누친한 그런 것도 오는 거 뭐 이런 거니까 그때는 그걸로 이제 뭐 조금 한숨 돌리시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좀 그렇고 병원 가셔서
저 같은 그냥 내 거 먼저 할. 표가 내 거야 딱 없어 뭐. 그 아니다 하면 이제 됐어. 딱 이제 피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약물성 아까 가려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거 체크하는 어떤 그 뭐 기준 같은 게 뭐 있나요? 뭐 이렇게 뭘 보면 이거 약물 같다. 병원 봐서 그런 거에도 이게 있죠. 일단은 뭐 특정한 약을 이제 새로 증량을 했다든지 새로 약을 먹었는데 3일 이내에 어떤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약물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특정한 약물을 끊었는데 그게 또 증상이 없어졌다. 그러면 확실히 약물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약물에 의한 거는 국소적으로 가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성 소염증만 하더라도 뭐 여기 그 바깥에 뭐 이런 식으로 가렵잖아요. 팔, 다리, 바깥 부위가 가려운데 그냥 전신적으로 가려움을 느낀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다른 전신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의외로 있는 거죠. 그리고 전신질환 게 아까 말한 간질환, 뭐 신장질환, 췌장의 당뇨 이런 것 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질환들은 다른 증상을 동반을 하잖아요. 간질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황달이라든지 이런 다른 증상이 있고 또 간비대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거고 당뇨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갈증이라든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든지 이제 다른 증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장질환은 여러분 이제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런 컨디션이 피로가 잘 오고 그러면 그거는 또 신장질환하고 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전신적으로 가려움이 느껴지면서 각각이었죠. 이제 어떤 증상이 뇌장이 아파질 때 생기는 어떤 질환들 동반할 때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럼 가려움이 왔다 갔다 왜 그랬다? 국소적인 가려움은 대개는 이제 알러지 질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뭐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뼈 아파? 알러지. 접촉성 이제 이쪽이 이제 뭐 다 가지고는 접촉성 피부염 했더니 그런 리로베고달도 알러지는 왜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떻든 그 히스타민 분비가 오는 거죠. 피부 자극 때문에 히스타민 분비가 와서 그게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전신성 뭐 두드러기나 이런 것처럼 그 알러진이 전신 혈관을 갖다 확장시키고 뭐 히스타민을 분비시키고 해서는 전신성으로 오는 게 있는가 하면 접촉성 피부처럼 국소적으로 알러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벌레 물리거나 이런 데 오는 그런 것들로 의한 자극으로 뭐 알러지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러지라는 거는 일종의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뭐 화학적인 반응이긴 한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작용 반작용. 그렇죠. 그러니까 과잉 반작용을 하는 거죠.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인기적 또는 화학적 자극이 있을 때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게 주로 그러면 안에 내부적인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이제 그 물질이죠. 호르몬은 아니죠. 호르몬도 물론 일부 관여를 하지만 호르몬적인 것보다는 그 단백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몸 안에서 그 이미노글로불린 E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단백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세포 중에서 이렇게 호상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응을 하는 그 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알러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원에 대한 항체 반응인데 이제 그게 과잉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죠. 아까 지금 우리 히스타민이 계셨잖아요. 히스타민은 일종의 반응으로 나온 히스타민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호르몬은 아니고? 그건 이제 단백질이죠. 분비되는. 몸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스탄제. 그렇죠. 그 어디서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죠. 세포에서.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얼굴이든 뭐 발이 또 어디든 어느 피부나 다. 그래서 피부 안에 이제 마스트셀이라고 그래서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안에. 그러니까 피부 안쪽에 그게 딱 있다가 바깥에 자극이라는 게 그러면은 화학적 자극이겠죠? 그렇죠. 화학적 자극도 있을 거고 또 빛 같은 거에 대한 자극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이 케미칼 화학적인 것들이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 올 수 있는 반응도 있고 접촉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속 같은 거 메탈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접촉성 반응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러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몸 안에 이제 방어 체계인데 과잉 반응하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사실 뭐 우리
면역 질환에서 자가 면역 예, 그리고 일종의 그런 일종의 것도 막 관계에 대해 막 강력하게 반응을 해서 이런 거좀 생각이다. 뿌리야 했더니 막 양동이 자기가 양동이가 들어가면 되는데 막 갑자기 소방 전에 흘러가지고 막 꾸악기 한 대면 되는데 소화기 밝게 가져서 알파는 거죠. 예, 그런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몸에 좋은 이런 작용인데 그게 이제 과잉 반응으로 오면 이제 몸에 다른 부기에 뭐 발진도 생기고 심지어는 혈관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반응을 해가지고 쇼크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뭐 벌레 물리면 쇼크 나는 것도 사실 그런 반응이거든요. 너무 심해서 네, 심해서 뭐 적당을 내가 과잉 반응이 일어나. 달래가면서 이렇게 무도 달래가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재밌네. 그러니까 피부가 엄청난 기능이 많네요. 기능이 많죠. 예, 느껴볼 게 아니네. 일단은 장벽이죠. 외부에 뭐 빛이든 뭐 아니면 케미칼이든 아니면 접촉소 메탈이든 이런 것들을 상처를 1차적으로 막는 작용이 있는 거고요. 또 면역적으로서는 이제 그런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생리적으로 막는 역할도 또 하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좀 민감할 때 사춘기는 아니고 새길 때 보면 뭐 그런 책이 있었어. 이렇게 보면은 대우주인 자연과 수우주인 나를 경계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경계하는 게 피부다. 그래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써줄 거야. 이 피부가 사실은 대우주와 자연과 나를 구분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객체고 주체잖아. 이제 철학자로 우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누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경계가 다 담장 쳐갖고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시고 장벽이죠. 그렇죠. 물도 액체도 맞잖아. 수전자분 아시죠? 이 숨쉬어요. 여기 구멍 있고 땀구멍이 있죠. 그러니까 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또 거창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주는 하나다. 우주가 수우주가 이렇게 그게 이제 피부니까 사실은 피부가 어마무지한 제 생각에 어마무지한 기관이다. 그렇죠. 외부하고와 연결되는 최초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미지가 이제 달라지면 장벽 역할도 하지만 그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피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피부가 사실은 관문이야. 그래요. 그 사실은 그때 우리 저기 딴 것도 했지만五官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있는데 그 중에 촉각이 피부잖아. 피부에서 다 느끼는 게 그러니까 통각도 또 거기에 관련돼 있고.五官중에 하나가 피부에서 다 감각을 하는 거다. 가끔가다 그런 요새 AI 시대잖아요.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야, 이거 AI가 바깥에 모든 데이터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AI가 사실 전부 머리에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뇌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오관을 통해서 그렇죠. 다 받아들여 뭐 눈에서 뭐 귀에서 뭐 땄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난 딴 거는 우리가 감지를 하는데 피부는 사실 잘 감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근데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홈수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이나 청각보다 훨씬 데이터가 상당히 큰 오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빅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사실은 로봇 개발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자율신경계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각이나 이런 것들에만 의존을 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지만 이제 오는 감각이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그러면 뭐 데이터가 나오고 훨씬 더 정확한 자율주행 가능. 그래서 AI 우리 젊으신 분들은 AI 갖다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국이 AI 뭐 진짜 탑3 되자는 게 우리 신종배역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탑3 가려면 결국은 뇌만 미미킹해서 모방할 게 아니라 이 오관만 할 게 아니라 피부가 그렇죠. 어떻게 피부 기능 거를 이게 빅데이터를 흡수하는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 AI가 밀 거냐 이렇게 되면 제가 한국이 3위가 아니라 거의 탑대. 그렇죠. 그거는 이걸 완전히 어렵게 해있다고 젊은이들 해결해 주시면 한국이 바로 AI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이 촉각하고 이런 것들의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감각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시각과 청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결정이 되면 로봇이 되더라도 아주 활동적이고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같은 로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피부 가려움증은 가려움증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도록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네.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가 잘 캐치해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뭔지 원인을 좀 체크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시에 하여간 이거 갖다가 잘 활용하면 좋은데 또 피부가 가려우면 네. 그냥 뭐 그 건강 이상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려움이 없어 집중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잠잘 못 자.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좀 우리 나이 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 네. 뭐 잠이 수면에 큰 영향을. 잠이 보약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뭐 동수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서양수도 그때 우리 다뤘지만 나이라 드는 어떤 실버 인더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하고 가장 그 기업 가치가 높은 거 유니콘. 네. 진짜 유니콘 아시죠? 10억 달러 이상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1조 4천 이상 이전 기업 가치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이 실버 쪽에서 보면 다 저기예요. 테크 슬립. 그렇죠. 예. 네. 수면 관련된 기업들이랄까 그 정도로 이제 수면에 영향을 미치도 가려움에 중요한데 가려움증도 이게 되면 수면이 문제가 네,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려움 건 피부에서 있는 촉감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중요하지. 그건 객관적인 거고요. 주관적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가려움증을 갖다가 주관적으로는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불안증이 있다든지 뭐 강박증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혹은 뭐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감각을 촉각적인 그런 가려움을 더 크게 갖고 와서 그게 병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밤에 가려워요.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수면이 더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강박증도 마찬가지. 강박증도 사실은 우리가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자체를 그 감각을 과잉으로 받아서 그게 틱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긁는다든지 이런 2차적인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우울증 환자라든지 혹은 강박증 환자라든지 불안증 환자라든지 수면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는 더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원래 이제 그런 질환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도 더 많을 가능성이 높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피부가 얇고 뭐 피지나 이런 땀샘 이런 것들이 부족함도 문제지만 주관적으로도 어르신들은 더 가려움증을 더 많이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실 이제 뭐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든다 점점 더 가려움을 느껴지는 거 그게 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뭐 건강 이상도 있으면 집중 잘 안 되고 잠 못 자고 네. 밤에 가려고 그것도 이게 안 오고 낮에는 하나요. 예, 낮에는 일하는데 지장이에요. 밤에는 또 제일 건강해지면 또 잠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뭐 멜라토닌 같은 수면호르몬을 먹고 수면제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가려움을 하기 위한 것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인 중에 하나죠. 수면제를 먹게 되는 요인. 제가 가려움증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부에서는 왜 가렵고 그 어떤 이게 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또 검사를 하고 이것들이 또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다루는데 2부에서는 좀 이따가 이제 관리하나 잠깐 내려놨다가 2부로 가겠습니다.